네, 안녕하세요. 창필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맛있게 할 줄 몰라서 맛없게 만드는 게 아니다. 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매장들이 계속해서 요즘 품질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맛이 왜 자꾸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물론 저 혼자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엊그저께 프랜차이즈 라멘집을 가서 라멘을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. 어지간하면 그래도 좀 먹는 편인데 그래도 수십 개나 매장이 나간 브랜드인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맛없는 거를 수십 개 가맹점 사장님들이 자기 전 재산 들여서 그걸 오픈했는데 뭐 맛이 없는데 그걸 선택했을 리는 없잖아요. 나름대로 그 가격 대비 되게 괜찮다 생각해서 그 브랜드를 선택하고 매장을 오픈을 하신 거겠지만 처음에는 좋았을 거겠죠.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계속 안 좋게 변하고 저부터도 엊그저께 그걸 먹고도 다시 저기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매장의 앞날은 뻔하겠죠. 그리고 이 집을 맛있으니까 다음에 반드시 또 오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단골 수요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다신 저 집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 같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많은 가맹점들이 죽고 브랜드도 점점 죽어갈 겁니다. 다시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맛을 올려도 소용없을 거예요. 이미 제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고객의 방문 리스트에서는 지워지는 거니까요.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격입니다. 그래서 한번 죽은 가게를 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. 하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맛이 없었다, 프랜차이즈 매장 이제 못 가겠다,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라멘을 먹으면서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엄청난 줄다리기가 느껴졌다, 이걸 좀 얘기를 하려는 건데, 라멘집에서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하는 거는 물론 매출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육수도 다 들어오고 뭐 시즈닝도 들어오고 모든 소스가 다 들어오고 면발까지 다 돼 있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인데, 그 얘기는 결국 어떤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던지 공장과 OEM 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게 원팩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물류업체, 그러니까 배송을 해주거나 뭐 이런 물류업체가 있고 그다음 가맹점, 이 4개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 4개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4명의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미 소비자 가격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. 소비자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중간 업체들의 마진을 줄이든지 아니면 본사 마진을 줄이든지 아니면 점주의 마진을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소비자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건데,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제품의 퀄리티로 타협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집에서든 가게에서든 우리가 그 떡볶이를 만든다고 한번 쳐보자고요. 그러면 커다란 하나의 용기를 준비한 다음에 고춧가루 1컵, 뭐 설탕 1컵, 후춧가루 1숟갈 넣고 소금도 1숟갈 넣습니다. 그리고 다시다도 한 2숟갈 정도 넣고요. 아니면 라면 스프를 대신 넣어도 되겠죠. 그리고 치킨 스톡도 2숟갈 정도는 넣어줍니다. 마늘과 양파 분말도 2숟갈씩 넣어주고 카레가루도 한 2숟갈 넣어줍니다. 이게 바로 떡볶이 마약 분말 소스인 거예요. 우리가 시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마약 분말 소스의 레시피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거기에다가 뭐 고급진 단맛을 위해서 뭐 양파즙을 넣는다든지 뭐 채소 육수를 뭐 우려서 한다라든지 뭐 떡볶이랑 뭐 오뎅이랑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거기에다가 뭐 분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딱 넣으면 이건 진짜 명품 떡볶이가 될 거 아니에요? 그게 맛이 없겠습니까? 정말 수많은 분말들의 결합들, 혀에 있는 모든 미각을 깨울 수 있는 정말 맛의 향연. 안 그래도 하나씩 먹어도 맛있는 그런 분말을 다 섞어 나가지고 그 소스, 그 분말 소스가 된 건데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. 고춧가루도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. 태양초랑 중국산이랑 같지 않잖아요. 후춧가루도 질이 다 다를 거고 다시다도 등급이 있습니다. 라면 스프도 신라면 스프하고 업소용 스프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. 가락시장에 뭐 단옥마트 가더라도 거기에 마트 가도 같은 이름 써져 있는 분말이더라도 가격표가 다 다르잖아요. 품질별로 가격 차는 천차만별인 겁니다. 같은 이름의 레시피라고 해도 맛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거를 매장에서 직접 그 분말들을 다 모아서 직접 만든다면은 아마 최고의 재료를 써도 원가는 낮을 거예요. 10,000원짜리 떡볶이를 팔아. 근데 최고급 분말을 다 섞었어.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원가는 한 3,000원 정도 하고 7,000원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한마디로 내가 공장이 되면은 고퀄리티로 하면서 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면 같은 재료 퀄리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중간에 적게 마진을 취해도 최소 5,000원에서 6,000원이 원가가 될 거예요. 3,000원 원가가 아닐 겁니다.
그러면 원가가 5,000원이면 판매가를 10,000원이 아니라 15,000원 이상은 잡아야겠죠. 본사와 OEM 공장은 어떻게 하면은 맛있다는 걸 알아도 그 단가 때문에 서로 좀 싼 걸로 써보고 좀 재료를 좀 줄여보고 저걸 하나 빼서 해보기도 하고 국내산 써야 될 거 뭐 중국산도 쓰고 질 낮은 걸로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한술 떴을 때 맛은 뭐 그렇다 쳐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없는 그런 공장 맛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결국에는 서로 미루는 겁니다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어려운 거는 소상공인인 그 점주뿐만이 아니라 공장도 어렵고 본사도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. 오히려 소상공인보다는 고정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나도 죽겠다고 토로하고, 그렇다고 점주한테 프랜차이즈 가맹점한테 가격을 올리자니 지금도 이 단가로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, 결국엔 티 안 나고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그 품질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. 그러면 브랜드 초기에 만들었던 그 엄격했던 맛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고, 먹어보고 야,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이렇게 몇 번 수정하고 좀 더 싼 걸로 계속 가다 보면은 뭐 이 정도 맛이야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먹었던 그 라멘 맛이 바로 그 맛이었던 거고요. 캠핑족들이 이 캠핑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젠 너무 비싸서 레스토랑 가서 못 사 먹겠다는 겁니다. 본인이 최고급 스테이크 재료 사서 직접 해 먹으면은 가격도 싸고 여럿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데, 레스토랑에서는 질 낮은 고기에 양도 적어서 자꾸 고급 재료로 해먹다 보니까 또 내 입맛은 고급이 됐는데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리 없고 그냥 나의 인건비를 녹아내서 그냥 내가 셰프를 하자,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한 끼를 즐기는 길을 택하는 거죠. 예전에 치킨집을 오픈을 하고 뭐 몇 개 오픈을 했을 때, 그때 제가 맛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때 그 슈퍼마켓, 좀 대형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냥 재미로 그 미원 있잖아요, 미원 2,000원짜리 하나 조그만 거 사와가지고 우리가 쓰던 치킨 파우더에다가 그 미원을 좀 더 넣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 더 넣어서 파우더를 해서 오븐에 구웠는데 이건 진짜 완전 천상의 맛인 거예요. 아, 됐다, 이거면은 무조건 최고의 맛이다, 진짜 쾌재를 부르고 이제 다 끝냈다라는 마음으로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게 미원이 진짜 비싸더라고요. 이게 미원을 그 정도 양을 늘려가지고 매장에 공급을 하다가는 진짜 원가가 따블이 뛸 정도로다가 그게 그렇게 비싼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또 예전에 김밥집을 또 몇 개 오픈을 했을 때 그때 라면 매출은 엄청나게 높은데 라면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신라면을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, 마진을 좀 더 늘려야겠다. 그래서 OEM으로다가 라면 스프를 직접 OEM으로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적이 있는데 단가는 완전 확 낮아져가지고 아, 이거 되게 많이 남기겠는데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맛이 없어서 아, 역시 신라면 스프구나,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. 맛있게 하면은 내가 안 남고 맛없게 하면은 안 팔리고, 결국에는 공장에서 받아서 쓰는 시대가 가고 내가 직접 공장이 돼서 직접 조제까지 해서 그렇게 팔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,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아니,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죠. 대량 생산으로 받아 써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갖던 그런 시대가 가고, 소량이더라도 내 인건비를 녹여내서 단가를 낮추고 퀄리티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자영업자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. 앞으로 장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.